자, 이 문제는 3차식 fx에 대하여 라고 했어. 그러니까 fx가 3차식인 거야. 그럼 fx의 3차항의 개수를 내가 이제 a라고 둘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 되면 3차항이 안 되니까 3차식이 안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a를 3차항의 개수라고 두면은 3차식 fx라고 했으니까 fx-1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fx가 3차식인데 여기다가 1을 뺀 거야. 그냥 1만 뺐어. 그럼 상수항만 바뀌겠지. 그럼 얘는 뭐야? 계속 3차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차수는 못 바꾸는 거야. 상수항에다가 -1, 그러니까 1만 뺐기 때문에 이 차수는 어차피 못 바꿔. 차수를 바꾸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x-1의 전체 제곱 곱하기 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3차항의 개수를 a라고 뒀는데 그 a가 그대로 남은 항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 fx가 계속 3차식이라는 얘기니까 x-1의 제곱, 그럼 2차식이지. 2차식 곱하기 1차식 꼴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a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자, 그럼 계속 해보면 이번에는 fx 플러스 1이야. fx에다가 아까는 -1만 했지. 그래도 뭐는 안 바뀌어. 3차식이라는 건 안 바뀐다 그랬지. 그거는 못 바꾸는 거야. 그럼 불가능해. 바꾸는 거 불가능해.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또 상수항만 1 커진 거지.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3차식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또 1차식인 거야. 1차식인 건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fx의 3차항의 개수를 a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a라고 똑같이 둬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뒷부분 보면은 한쪽은 b라고 뒀지, 그리고 한쪽은 c라고 뒀단 말이야. 왜? 뒤에 있는 상수항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첫 번째 있던 거는 b 곱하기 -1 제곱하면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1 곱하기 b 돼가지고 상수항이 이쪽은 b야. 왼쪽은. 오른쪽은 1 곱하기 c 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x 플러스 1 제곱하면 1 나오는 거잖아, 상수항. 그러면 그 상수항 1에다가 c 곱하면 c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상수가 b야. 오른쪽은 상수항이 c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이 fx-1이라는 거는 상수항을 바꾸긴 바꾼 거야. fx의 상수항이 바뀌었어. 왜? 1만큼 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을 b라고 두게 된 거야. ax 플러스 b여가지고 b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전개했을 때 그러면은 fx의 상수항이 뭔진 모르지만 1만큼 바뀌면서 우리가 상수항은 바뀌었다 이거야. 상수항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얘도 fx 플러스 1이니까 상수항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상수항을 c라고 둔 거야. 근데 뭐는 안 바뀐다고? 이 a는 안 바뀐다니까. a는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이거 3차식이니까 남은 거는 1차식이겠지? 이게 3차식이니까 남은 거는 1차식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왼쪽은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오른쪽은 cx 플러스 d라고 두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뒀다고 생각하면은 둘 다 a라고 둬야 돼. 당연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하면 또 개수를 확인해보고 뭐 4분의 1 a라고 써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실력 정석의 실력 문제로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fx의 3차항의 개수를 a라고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fx는 무조건 3차식이 되는 거고 fx에다가 -1을 뺐으니까 그래도 3차식이니까 우리가 2차식을 빼. 근데 그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fx의 3차항의 개수인 a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 식이 뒤에 1차식으로 곱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헷갈리면 전개해봐도 돼. 그러면은 fx는 뭐야? 그냥 fx는 그 왼쪽에 있는 식에서 fx는 양변에다 그냥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양변에다 1만 더해주면은 fx는 x-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1만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은 인수분해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통일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도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제 뭐야? 플러스 1이었지, 양변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만 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fx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그대로 연결을 해줘. 왜냐면 둘 다 fx니까. 둘 다 연결해줘.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fx라는 저 제일 좌변에 있는 거 다 빼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빼고, 얘네 둘만 가지고 이제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얘네 둘만 가지고 연산만 해주면 돼. 얘네 둘은 뭐야? 완전히 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법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 뭐야? 얘 2차항의 개수 뭐야? 둘 다 똑같아야 돼 라고 이제 쓴 거고, 1차항의 개수 뭐야? 둘 다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둘 다 똑같아야 돼. 됐지? 그러면은 A, B, C에 대한 문자를 지금 모르는데 지금 등식이 총 3개 나왔고,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B 플러스 2는 C라고 이제 마지막 거 양쪽에다가 그냥 플러스 1 해주면은 B 플러스 2는 C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C 대신에 B 플러스 2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왼쪽에 있던 C 대신에 B 플러스 2, 오른쪽에 있던 것도 B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에다 대입을 했더니 그냥 바로 B가 사라지면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럼 A랑 C 다 구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A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 대입해 주시고, C 대신에 B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B만 나올 거고, 그러면 B가 얼마인지 나올 거잖아.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B 플러스 2는 C라 그랬으니까 대입해주면 C는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연산인 거고, A, B, C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다 구해진 거지. fx는 A랑 B만 사실 구해도 구해진 거긴 하니까 그냥 A랑 B만 구해도 이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 나는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A랑 B를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라고 정리를 해주고 이제 답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다른 뒤에 중요한 어떤 개수 비교법과 관련된 연산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만 보면 돼. 이 앞에서 어디만 보면 돼. 이 A, B, A, C, A, B, C, D 이렇게 4개 만들지 말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상수항을 하나는 B, 하나는 C로 만드는 거,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설정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 뭐라 그랬어? 3차식인 거 못 바꿔. 상수항 아무리 건드려도 3차식이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못 바꾸는 거야? 지금 이제 보시면은 3차항의 개수가 A라는 사실도 바꿔지면 안 돼. 3차항의 개수가 A라는 것도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이렇게 A라고 고정시켜 놓고 이제 쓴 거다 이거야. 나중에 더 고난이도 문제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더 고난이도 문제를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아니라 그 x 자체의 개수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해가지고 그 x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럴 때는 a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데 아닐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a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를 전개해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양쪽 다 a라고 고정시켜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쪽은 ax 플러스 b, 또 한쪽은 ax 플러스 c라고 둘 거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갖다 해놓고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법 써주시면은 이제 a, b, c 다 구해지면서 답으로 가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답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다. 이제 마무리된 거야. 자, 이 문제는 이제 몫을 QX라고 두고 문제에서 얘기한 걸 그냥 그대로 식으로 이제 한번 써주시면은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X-A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목 한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양변을 플러스 X 플러스 2를 해주시면 이렇게 우변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A를 대입해. 왜? 우변에 있는 몫인 QX를 아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QX 곱하기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X 대신에 다 A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우변이 0 되는 거 보이잖아. A-A의 전체 제곱하면은 그냥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뒤에 있는 QA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QA. 왜냐면은 QX라는 식을 아예 모르니까. 근데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뒤에 있는 QA가 뭔지 몰라도 앞에 곱하기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은 0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럼 앞에서 A의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의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될 거니까 사라지고 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다 까지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b의 제곱은 ab라고 바꾸기만 할게.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에서 b의 제곱은 ab라고 바꿔서 식을 쓰도록 할게. b의 제곱은 a 곱하기 b라고 바꿔서 쓰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은 ab라고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b의 제곱 대신에 ab라고 바꿔서 써서 등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이 앞부분에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x 마이너스 a로 묶여있는 상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뒷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b로 묶어주는 거지. 마이너스 b로 묶어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변에는 원래부터 x 마이너스 a로 두 번 묶여있는 거잖아.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게 이제 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묶여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제서야 이제 양변을 x 마이너스 a로 한 번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남냐? 얘네가 다 사라져. 한 번씩 사라져. 그럼 이제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a 곱하기 qx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x는 a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두 번 a를 대입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고, 중간에 어떻게 했어? x-a로 한번 나누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x 대신 a를 대입해주면은 우변은 또 마찬가지로 0 될 거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제곱은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앞에서 나왔던 b의 제곱은 ab, 그 다음에 이번에 구한 a의 제곱은 b, 얘네 둘을 이제 합쳐주면은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b 대신에 a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b 대신에 a의 제곱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a의 4제곱이 a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바뀌는 거니까 4제곱이랑 세제곱이 같은 그 a는 뭐가 있지? 하면 생각해보면은 0이랑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1밖에 없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0 뭐야? 그 다음에 1 뭐야? 그럼 생각해보면은 a가 0일 때 b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0에 제곱하면은 b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b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a에 제곱하면은 b 나온다 그랬으니까 1 제곱하면 또 뭐 되는 거야? 1 나오는 거니까 이제 b는 1이다.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세트가 두 개가 나온 거지. a가 0일 때 b가 0일 때 그때 몫을 구하시오. 이거랑 a가 1, b가 1일 때 그때 몫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해볼게. a랑 b에다가 각각 0을 대입해.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때 몫은 뭐냐? 양변 x로 나누면서 qx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때 qx는 x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이제 하나 구한 거고, 한 세트 구한 거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1, b 대신에 1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서 x-1로 나눠. 좌변이 합차 공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x-1로 나눠. 그러면 이제 qx는 x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세트가 다 답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답이 뭐냐? 첫 번째 a는 0, b는 0일 때는 뭐야? 그때는 몫은 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a1, b가 1일 때는 몫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번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냐? x 대신에 a 대입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뭘 구했어? b의 제곱은 a, b라는 거 구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x-1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해? 또 뭐해? 또 뭐 하냐고. x는 a를 또 대입하지. x는 a를 또 대입한단 말이야. 두 번 대입해.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을 구했다. 그러니까 대입하고 또 어떻게 해? 또 대입. 대입하고 또 대입. 대입하고 또 대입.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심지어 3번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 2번 나오는 걸로도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이 학생이 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 2번 정도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대입 또 대입, 대입 또 대입. 이거 정말 잘 나오니까 대입하고 나눈 다음에 다시 대입하는 거야. 나누지 않으면 대입을 또 해봐야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대입, 나누고 또 대입.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번 마무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 자, 실력정석 3단원 실력 문제 마지막 문제야.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전체 제곱의 인수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1은 다항식 fx의 인수임을 그냥 보이래. 그럼 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fx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형태 자체가. 근데 fx
fx를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거거든.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라고 두는 거야. 문제에서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두는 거야.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잖아.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1차식을 그냥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나머지가 있는 형태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fx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그냥 진짜 제곱해줘. 진짜 제곱. 이게 앞에 거, 그 다음에 얘가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냥 이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되는 거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 똑같이 해주면은 이게 앞에 거 제곱한 거, 앞에 거 제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2ab가 이거야. 2ab.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앞에 거야. 이게 두 번째 거 2ab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거 뭐야? 앞에 거 가만히 생각해봐. x의 제곱 플러스 1이 지금 이미 곱해져 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봐봐.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 이미 곱해져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이 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 보이지?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두 번째 항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fx라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 얘네 두 항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묶이는데 사실 뭐 뒤에 있는 qx는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x의 제곱 플러스 1로 묶인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야. 이제 묶어주면은 이렇게 요 주황색 식까지는 요 주황색 항까지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지.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어쩌고로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신경 쓰고 있는 건데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전체 제곱의 인수일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x의 제곱 플러스 1은 다항식 fx의 인수임을 보여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fx 다항식 fx의 인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ax 플러스 b를 없다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식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존재한다면 이제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이제 썼는데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만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제곱의 인수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1은 다항식 fx의 인수임을 보여라 라는 이 표현이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은 스몰 a랑 스몰 b가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스몰 a랑 스몰 b가 0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어? fx를 일단 설정을 먼저 해놨어요. fx를 먼저 설정을 해놨어. 만약에 스몰 a랑 스몰 b가 a가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다른 게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게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한 거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얘가 어쩌고일 거다 하고 fx를 설정을 하고 그 fx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진짜 제곱을 해가지고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ab 한 다음에 뒤에 거 제곱 해가지고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기로 하는 거야.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뒷부분만 신경 쓸 거다 이거야.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제곱의 인수일 때라고 했잖아. fx의 제곱의 인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인수인 게 확실한 거니까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뒷부분 문제에서 원하는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이 fx 전체 제곱의 인수이게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얘가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1로 꼭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이 가정이 들어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거다 이거야. 요것만 확실하게 인식하고 넘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뭔지 몰라.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어쩌고로 만들어
만들어질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ax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은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의 제곱일 수밖에 없어. 그냥 전개해보면 돼. 그러면 이제 사실 다 끝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의 제곱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ax가 최고차항인데 여기다가 제곱해주면은 a의 제곱, x의 제곱이 제일 큰 2차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어쩌고인 그 상수가 a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좌변이 이미 x에 대한 2차식이야.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야. 제곱할 거니까. 그럼 우변도 x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는데 이미 노란색이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러니까 곱하기 어쩌고 할 때 어떤 다른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수항만 들어가는 거야. 상수항.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x에 대한 다른 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x가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수항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좌변도 x에 대한 2차식, 우변도 x에 대한 2차식이 된다. 요 a의 제곱 나오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전개하면 돼.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써가지고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그 개수가 똑같아요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 이제 보시면은 이 a, b가 오른쪽에 보면은 우변 보면은 x에 대한 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개수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a, b는 0이다.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상수항 보니까 a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똑같대. 완전히 똑같아. 그럼 똑같은 수가 뭐가 있어? 그럼 a랑 b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또는 부호가 다른 형태는 가능하겠지. 아니면 뭐야? 그냥 둘 다 0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 a, b가 곱하면 0이라고 했어. 이 a, b가 곱하면 0이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0이지. 이 a, b가 0이라는 거는 a랑 b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하나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둘 다 0이에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사실 fx는 a랑 b를 둘 다 0을 대입해 주시면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꼴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가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둘 다 a, b가 0이 나오면서 이제 나머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꼴이다 이거야. 나머지가 없는. 그러니까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1은 fx의 인수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짧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fx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fx 설정한 걸 가지고 그냥 막 대입을 해봐. 근데 처음에 fx 설정할 때 중요하다 그랬어.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목한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게 ax 플러스 b야. 근데 나머지가 없어야 돼 라고 이제 주장한 게 문제의 설정인 거고 그래서 쭉 이제 문제를 풀어서 어떤 가정일 때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제곱의 인수일 때 라는 그 가정 때문에 어떻게 돼? a랑 b랑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얘기한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다항식 fx의 전체 제곱의 인수이면 그러면 a랑 b는 0일 수밖에 없다. a랑 b가 0이면 그러면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력 문제 3단원 거 한 거고 3-6번부터 이제 3-11번까지 한 거거든. 첫 번째 거 생각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추리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쪽 4차식일 때 이쪽 4차식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 이쪽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래서 px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었던 거 거기가 이제 제일 중요했던 형태였고 그 다음 거 뭐였어? 3-7번 보시면은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그냥 개수 비교법 해주고 연산 잘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3-8번 뭐였어? 요거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중에서 처음에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1-9번에서는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합을 처음에 줬는데 얘는 그걸 안 줬어. 안 준 상태에서 우리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 다음에 2로 한번 나눠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k 플러스 2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그걸 또 다시 잘 변형을 이루어서 x는 몇 k, y는 몇 k, z는 몇 k 해서 각각 k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법 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통일하는 거. 그래서 이제 ax 플러스 p, a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두 개 설정해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고 뭐라 그랬어? 우리가 상수항만 건드리면은 최고차항 그러니까 얘가 3차식이라는 거 혹은 얘가 4차식이라는 거 혹은 얘가 5차식이라는 거는 변경 자체가 바뀌질 않는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다. 상수항만 바뀐다. 어떤 거는 바뀌고 어떤 거는 바뀌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자. 10번 보면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누고 또 대입해. 대입하고 나누고 또 대입해.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A를 한 번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를 대입했다. 요건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대입하고 한 번 나누고 다시 한 번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번 어떻게 했냐?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도 뒤에 우리가 이게 나머지가 나왔었던 거지. 그 제곱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제일 뒷부분 나온 거. 그 뒷부분에서 남은 거. 앞에는 이미 X제곱 플러스 1로 묶였지만 이 뒤에 있는 남은 것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다 이거예요. 다른 문제에서도 이게 잘 나와.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나와. 그거는 이제 유형들 계속 풀면서 늘어나면 알아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지만 어쨌든 3-11번에서 이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이거야. 11번은 결국 뭐냐? 제일 뒷부분만 풀어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 11번. 9번은 인수분해 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통일해 주시고 10번은 대입하고 나누고 다시 대입하고 11번은 다 연산하고 뒷부분에 남아있는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면은 우리가 9번, 10번, 11번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또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봐. 3개 다.